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흑체 복사하고 에너지 퀀티제이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퀀티제이션. 여기 이제 흑체 복사 블랙 바디, 블랙 바디 라디에이션, 이거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에너지 양자화 이렇게 되겠죠. 에너지 양자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일 처음에 흑체 복사를 일단 한번 살펴보면, 그러면 제일 처음에 흑체라는 게 뭐냐, 이야기예요. 흑체.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흑체라는 것은 바깥은 요렇게 만들어 두고 요 아래 이제 구멍을 요렇게 뚫고 내는 그런 것을 흑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깥에 여기서는 새까맣게 돼 있으니까 여기서는 여기에 라디에이션이 안 되게 되는 그런 물질이다. 바깥에서는 라디에이션이 안 되게 되고, 그래서 요거를 요쪽에 구멍을 조금 하나만 뚫어두고 여기서 불을 떼 가지고 불을 떼서 온도를 올려준다. 불을 떼서 온도를 올려주게 되면 요 안에 있는 요 안쪽에 있는 물질들이 가열이 되겠죠. 가열이 되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 같이 온도가 오르게 되면 여기서 전자기파들이 온도가 오르게 되면 원자들이 원자핵이 이래 있고 전자들이 요렇게 있다. 전자들이 이렇게 있으면 전자들이 요 주위를 뱅글뱅글 돌고 있는데 온도가 올라가면 전자들이 더 빨리 돈다. 전자들이 운동량이 증가해서 전자들의 속도가 빨라지고, 자, 온도가 오르게 되면 전자들의 속도가 빨라져서 더 빠르게 돈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을 때는 전자들의 전기장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면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기장이 이렇게 됐다가 이쪽에 오게 되면 이 전기장이 이렇게 되겠죠. 전기장이 이렇게. 그러면은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전기장이 있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전기선속은 전자기파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요놈에 여기에 전자기파들이 생성된다. 표면에. 그래서 전자기파들이 요 안을 이렇게 거치게 되면서 공명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블랙바디 라디에이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완전히 이상체인데 여기서 요 바깥으로는 전혀 우리가 라디에이션이 되지 않는다. 실제로 라디에이션이 되겠죠. 라디에이션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요 안에는 우리가 보강 간섭이 일어나서 점차 정폭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게 전자기파를 놓는 걸 조사를 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저기서 나오는 전자기파를 우리가 조사를 해봤더니 여기에 진동수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전자기파의 intensity,
전자기파의 세기다, 이거, 세기. 전자기파의 세기를 비교를 해봤더니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그래프가 요렇게 나오다. 온도가 낮을 때는 요렇게 나오고 온도가 점점점 올라갈 때는 여기 T1이라고 하고 T2, T3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T3가 T2보다 크고 T1이 제일 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온도가 오르면은 점점점 전자기파의 세기가 세지더라,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제 요거를 연구할 때만 해도 전자기파의 존재를 옳게 몰랐어요. 전자기파가 어떤 건지도 모르고 제일 처음에 이제 요렇게 해서 뭐 전자기파가 나오더라, 그렇게 우리가 인식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전자기파의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전자기파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전자기파의 여기 나오는 그 무엇의 전자기파의 세기를 한번 살펴보니까 요렇게 변하더라.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가 도대체 뭐냐, 도대체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가 도대체 뭐냐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래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요쪽 면만 해석을 하거나 요쪽 면만 해석은 되는데 전체적으로 여기서 해석이 잘 안 돼요. 해석이 잘 안 되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해결책을 들고 놓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프랭크입니다. 프랭크라는 사람이 우리가 이 해결책을 들고 나와 가지고 요 그래프를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를 해석하는데 프랭크는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은 전자기파가 이렇게 요게 I로 하게 되면 그래프가 요렇게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오는 이유는 여기에 해당되는 전자기파들이 요렇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각각 전자기파가 여기에 진동수에 해당되는 전자기파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요런 그래프를 그리게 된다. 즉 그래서 어떤 온도에서 전자기파가 나오는 거를 살펴보니까 거기에서는 어떤 특정 진동수의 전자기파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은 특정 진동수의 전자기파들이 점점점 작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전자기파들은 이거를 계속 잘게 쪼개면 계속 쪼개면은 요 최소 간격이 뭐가 되느냐면 바로 H라는 그 간격을 유지하게 되더라. 그래서 전자기파의 에너지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면 HF 이렇게 쓴다. 전자기파의 에너지는 HF 이렇게 쓰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상수 H가 요 사이의 최소 간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이제 의미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물질을 계속 쪼개면은 뭐가 나옵니까? 원자가 나온다. 원자가 나온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원자를 쪼개보면 전자하고 양성자 이런 게 나오는데 그거는 또 우리가 물질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다. 그래서 물질의 최고 기본적인 물리량이 뭐냐? 이거를 바로 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자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은 material quantum,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물질을 표현하는데 물질의 양을 표현하는데 보면은 물질의 양을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은 n 곱하기 그 다음에 원자량, 원자, 이렇게 물질을 표현한다. 그래서 쪼개고 더 이상 쪼개는 가장 기본적인 물리량을 우리가 원자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이걸 물질이 퀀티제이션 돼 있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자도 이렇게 표현하지만
H2O 한 분자도 보도록 합시다. 물도 보면 물이 우리가 보면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쭉 흘러가는 것 같지만은 이게 물의 기본적인 가장 H2O 한 분자다. 그러면 요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워터 퀀텀. 이렇게 H2O 한 분자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전기량도 보면 일렉트론의 전하량이 연속적으로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물을 표시하면 물을 이렇게 표시하면 N 곱하기 H2O 이렇게 하면 어떤 물의 양도 다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N을 우리가 이제 N을 요거 자연수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이런 기법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퀀티제이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리학자들은 가장 기본적인 물리량, 어떤 현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물리량을 찾아내려고 무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었다시피 전하량, E의 전하량 되게 되면 어떤 Q라고 전하량을 이야기하면 N, E 이렇게 표시할 수 있거든요. N이 이렇게 표시할 수 있더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에너지 양자화라는 개념도 보면 요걸 쪼개고 더 이상 쪼개는데 최소한도 요 간격이 H만큼은 돼야 되더라. 그래서 에너지를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표시한다면 NHF 이렇게 에너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H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저기서 보면 에너지 퀀텀, 퀀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이제 플럭스라는 것을 배웠다. 일렉트릭 플럭스, 마그네틱 플럭스 뭐 이렇게 배웠는데 요것도 가장 쪼개고 하니까 가장 기본적이 뭐 나오냐면 플럭스 퀀텀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렇게 써서 여기 O자를 이렇게 붙여요. 그래서 이걸 플럭스 퀀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바로 양자화된 개념이다. 그래서 그 시대 전까지는 그 시대 요게 플랭크 상수가 요게 이제 H라는 게 요게 플랭크 상수다. 상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플랭크 상수라고 이야기하고 값이 6. 얼마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제곱 줄 세컨드 뭐 이런 식으로 플랭크 상수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물리량, 에너지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물리량을 우리가 HR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시대에 플랭크가 주장하기 전의 세대는 에너지라는 게 연속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플랭크 상수만큼 간격이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더라. 아무리 잘게 잘라도 에너지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이 플랭크 상수가 보면은 요게 이제 우리가 양자역학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양자역학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양자역학이라는 게 뭐냐면은 가장 기본적인 물리량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우리가 뭐 전자 그 다음에 양성자, 중성자 이런 세계가 지배하는 세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물리량이 지배하는 세계에서의 역학관계를 연구하는 게 바로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이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깊이 있게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런 전자나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물리량을 보면은 전부 다 파동 형태로 기술하는 것이 훨씬 더 전체를 이해하는 데 수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